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명품백을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 지금까지 검찰은 김승호 부장검사팀에 이 건을 배당하면서 경찰로 하여금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를 스토킹했다라는 각도로만 수사하게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김건희 청탁금지법 고발을 운운하고 그 흔한 레퍼토리 법과 원칙에 따라가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라로 다르게 표현하면서 이 김승호 팀의 3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해서 수사팀을 보강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 다른 각도의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현 검찰에게 김건희를 건드릴 의지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의지를 분명하게, 다르게, 강하게 표명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나 김건희 칠 거야 라고 폼을 잡았습니다. 지난 2월에 송경호 지검장의 사임설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작년 12월 김혜경 여사를 10만원 기소할 때 김건희는 소환조사라도 해야지 않느냐라며 송경호가 용산을 들이받았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것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코앞이라 그들의 반란도 뭉개졌고 그들에 대한 경질 또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지금 그 반란자들이 다시 폼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원석, 송경호의 명품백 신속 수사를 쇼라고 보는 시각은 이 맥락을 간과한 해석입니다. 게다가 이원석과 송경호가 한동훈의 라인이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것은 실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최근까지 자맹 중이었던 한동훈은 엊그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총선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밥 한 번 안 사줬다고 징징대는 김은국을 직접 달랬고 어제는 자택 인근에서 한동훈의 뒷모습이 포착되었다며 빨리 돌아와요 라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윤석열의 오찬 회동 제안을 거절했던 한동훈은 어제 국힘당의 사무처 당직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열리기로 했던 국힘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원래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찐윤, 이철규는 대세론 위에 있다가 안 된다, 접는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 지지층은 친윤과 친한으로 쩍 갈라진 상태에서 친한이 훨씬 우세합니다. 또한 지금도 친한 그룹에서 한동훈더러 당대표 되라고 떠미는 기사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당 헤게모니 싸움에 참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라인의 이원석과 송경호는 이런 맥락 속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검찰 캐비넷 때문에 무서우셨죠? 내 친구들이 김건희를 칩니다. 지켜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그 검찰 캐비넷의 현 열세 직위는 누굽니까? 접니다. 나한테 줄 서면 용산에 쫄 필요가 없어. 저거 화만 내고 욕이나 할 줄 알지 허당입니다. 허겁지겁 민정수석 꽂는 거 보세요. 지금 검찰이 윤석열 말 안 들어요. 검찰공화국의 실세는 접니다. 한동훈과 아이들은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검찰공화국에서 권력의 원천은 검찰이고 검찰을 장악하는 자가 바로 국힘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지난 영상에서 한동훈발 5월 쿠데타 썰을 풀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누적된 상황은 급진적으로 해석하면 한동훈이 쿠데타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고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한동훈이 윤석열에 맞서 국힘당 헤게모니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각도로 좀 보자면 지금 한국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당이 연속으로 참패했습니다. 야당일 때의 참패는 코로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여당일 때의 참패는 정말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바꾸자, 뭐하자 언론들과 떠들면서 우리가 봐도 뭔가 바뀌나 보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들은 계속 지들끼리 파워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서열 정리만 하고 누가 위네 아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진짜 망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 응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한동훈 파이팅 새끼야! 다음 뉴스. 연일 한동훈을 공격하고 윤석열을 두둔하면서 고이의 나이에도 세자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홍준표가 의사협회 회장에게 제대로 한방 먹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홍준표는 의대 증원 관련해서 윤석열에게 맞서고 있는 의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의료 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했으면 합니다.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분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아예 공론회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사 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들 앞에 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닙니다. 공인이지요. 야, 이 공인 발언에 개거품을 물던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처사입니다. 공론의 장으로 돌아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 의료 대란을 풀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에 온라인 여론전에서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운운하네요. 그러니 정치를 수십 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타격감이 살아있네요. 이후 이면택 회장은 자신의 글에 대한 근거를 댓글로 남겼습니다. 먼저 홍준표가 자서전에서 돼지 발정제 이야기를 직접 언급한 부분을 올렸고요. 홍준표가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은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이렇게 올렸습니다. 현직 변호사 중 1인이 이렇게 말했다. 자서전을 보면 남성 여러 명이 한 명의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의하고 그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범행 계획을 짜고 누군가 약물을 구하고 행위자에게 전달해서 실제로 피해 여성에게 먹였어요. 특수 강간이자 준강간 미수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준표는 강간 미수 사건의 공범이다. 대권으로 가려고 윤석열 뒤봐주다가 대권은커녕 홍준표의 주홍 글씨만 더 진해졌네요. 그러길래 정도대로 정치를 해야지 뭐 한다고 윤석열 뒤를 봐줍니까? 오늘 홍준표는 윤석열 뒤봐주다가 제대로 한방 먹었다. 쌈통이다. 알겠습니다.